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미국하고 했었던 그 관세 협상의 어떤 그 우리가 보면서 그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짚어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가 좀 잘 된 건지 아니면 뭐가 좀 아쉬웠는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하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래, 그것도 중요하겠다. 네. 뭐 나는 그냥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면 왜 선방했다고 생각하시죠? 누가 물어본다면 일단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야 돼요. 네. 일단 워스트부터 해볼까? 가장 워스트? 네. 가장 그 뭐라고 하지, 최악의 상황에 놓여진 국가. 뭐 일본 정도 아닐까요? 항상 보면은 큰 형님한테 고개 숙이고 막 다 퍼지고 나오잖아요. 나는 일본보다 네. 정말 앞으로 국운이 걱정되는 나라들이 좀 있어. 그 정도요. 캐나다와 멕시코야. 캐나다, 멕시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 이 설명을 좀 해볼게. 캐나다와 멕시코는 가장 가까이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인건비가 미국보다 좀 싼 지역들이 있다라는 또 다른 이점, 그리고 캐나다는 에너지 가격이 조금 더 미국보다 싼 주가 있다라는 또 이점, 자원도 또 가까이 있고, 이점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 기업들이 캐나다, 그리고 더 대부분은 멕시코에 공장을 차려놨었지.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최강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 멕시코였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의 공장이 멕시코에 다 있었거든. 그래서 멕시코 경제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돼서 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멕시코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어디다 팔았다? 미국. 그건데 이번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처음에 25% 관세 부과했다가 안 되겠어, 내가 25%만 하려고 했는데, 야, 그래도 아직까지도 멕시코에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는 다국적 기업들 잔뜩 있고, 캐나다에서 또 들여오는 물건들이 아직도 잔뜩 있네. 25%가 약했네. 그거 저 몇 개월 됐지? 저희 그때 다 합의 보신 게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찢어버려. 35% 올린 거야. 올렸어. 캐나다는 그걸로 타협을 받고, 멕시코는 이건 안 된다 해서 지금 아직 딜을 마무리 치지도 못했어. 그런데 만약에 한국과 일본과 비교를 해보자고. 한국, 일본과 우리는 15%로 25% 낮췄는데, 멕시코, 캐나다는 30% 넘어버린 거야. 그럼 35%라 잡았을 때 20% 이상의 격차가 생긴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다? 앞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물건 만들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마. 니들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 있다는 건 내가 이해했어. 그런 건 니들에서 만들어서 미국을 보내. 대신 입장료 15%씩 내. 그리고 그거 부담 경감하고 싶은 품목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여.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동차에서 가장 정밀한 부품, 아니면 한국인이 아니면, 한국의 여기 캐파가 아니면 못 만드는, 미국의 제조 역량이 안 돼서 못 만드는 게 있으면 그건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것만 미국에 선적해서 보내는 거야. 15% 부과해서. 그러면 자동차 전체 3천만 원짜리를 보내면 거기에 15%니까 450만 원이 관세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그 중에 엔진에서도 일부 베어링 어떤 부분만 만들어서 200만 원 태우면 200만 원에 뭐 15% 30만 원. 그것만 관세를 부과하니 최종 자동차 가격 올라가는데 30만 원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게 할 건 그렇게 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한다? 야, 자동차 전장도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자. 야, 마지막 도색도 미국에서 하자. 이런 거 미국 애들도 잘하잖아. 하고 다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미국이 안 될 거 빼고 나머지 미국에 보내라는 게 이번 15%의 의미고, 그걸 미국이 아니라 혹여나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할 생각은 엄두도 하지 마. 이건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나요? 일단 끝까지 얘기를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 이게 중간에 또 얘기했다간 또 오해 소지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최고의 워스트가 멕시코랑 캐나다. 그렇지.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는 미국의 수출 전초기지 역할로 먹고 살았던 지역들이 꽤 많은데, 그렇죠. 그 역할이 없어졌네?
그럼 멕시코 국민들 이제 뭘 먹고 살지? 캐나다 국민들은 뭐 먹고 살지? 25%도 효과가 적다고 해서 35%로 올렸던 사람이라면 35%도 아직 효과가 없다고? 하면 45%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장 크게 국운이 걱정된다라고 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캐나다. 그 다음에 브라질이야. 아, 브라질이요. 남미는 원래 가장 먼저 타협을 받던 국가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야. 브라질도 미국과의 교역이 꽤 있어.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 사료 많이 또 사와야 되고 그렇죠. 또 공산품도 사실 많이 사와. 그런데 합의를 봤는데 트럼프가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와 유사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극우라고 하는데 난 극우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우파 성향의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어. 지금 룰라 대통령이. 예. 그랬더니만 트럼프가 넌 그러면 관세 50%. 그래서 룰라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관세를 50%로 인상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야. 나는. 이거는 물론 그것도 마이너한 이유로 있겠지. 근데 지금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에 못 팔 물건들을 다른 데 팔기 위해서 여러 신흥국 시장들을 자꾸 건드리거든. 네. 그 중에 유력한 곳이 중남미야. 중남미에서 중국색이 자꾸 커지고 있어.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룰라 대통령이 친중 성향이잖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만나기 전에 시진핑부터 만나러 갔잖아. 그리고 브릭스의 종주국 중에 하나가 또 브라질이고. 그러다 보니 중남미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자, 봤지? 친중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랑 잘 안 지낼 생각 가지면 나 관세 50% 때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렇지. 이거는 진짜 브라질인에 매기는 관세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극우 성향의 그 정치 지도자 자기와 생각이 같았던 사람을 뭐 좀 지원하기 위한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관세랑 의미가 크겠냐고. 그게 또 치리게 뭐가 있겠냐고. 그건 마이너한 거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 야 이거 중국하고 뭐 잘못했다가 우리 난리 나겠어. 이걸 전부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던지지 왜 지금 와서 던지나요, 교수님? 자, 미국이 브라질에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농산물과 관련된 게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을 그 사이에 다 팔았어. 영국이 사주기로 했고, 일본이 사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사주기로 했고, 인도네시아도 뭐 좀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한국도 완전 개방이라고 했으니 조만간 청구서가 더 날라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라. 야, 휴대폰 주문 더 들어왔다. 50만 개만 더 만들어봐. 할 수 있지만, 농산물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야, 그 쌀 500만 가마 좀 더 생산해봐. 그게 안 돼. 이미 다 팔았어. 브라질이 달라고 해도 이제 못 주기 직전이야. 나머지 국가들도 또 조만간 달려올 거 뻔하잖아. 저 통상협상 기한 넘겨가지고요. 지금 25% 받은 국가인데요. 전 몇 퍼센트 받은 국가인데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보잉기 30대에다가 농산물 얼마에다가 소고기 얼마 요거까지 제가 사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 테니까 빼주시죠. LNG까지 더 살 거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더 팔 수 있는데. 거의 뭐 코스트코 장보러 가는 거네. 장보러 갔어, 진짜. 그렇네. 그 정도로 대량으로 사. 그렇지. 그런데 브라질? 야, 그거 파는 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그 지경까지 온 거야. 그러니 브라질은 두들기고 그럼 니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는 중남미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해야지 브라질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브라질이 그냥 일벌백계를 당한 거다.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디냐? 그 다음은 아직 완벽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나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해. 베트남이요? 베트남. 베트남도 동남아시아의 중국의 전초기지였어. 네.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여러 국가들이 있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바이든 때 트럼프 1기 때 그때 관세율이 엄청 올라가서 전기 자동차 뭐 100% 무슨 주사기 바늘 같은 경우도 50%, 2차 전지도 뭐 25%막 이게 계속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최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신발, 의류 이런 거는 뭐 캄보디아에서 생산하는 걸 바꾸자.
캄보디아의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이 그런 거 하긴 적합하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좀 생산하자. 그런데 뭔가 정교한 물건들, 공산품들, 전자제품들, 그리고 자동차 일부 부품들 이런 거는 베트남 정도 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 그래서 베트남에 대거 중국계 공장이 들어왔고 아니면 베트남 현지 법인과 합작으로 공장을 운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공장 사이즈가 베트남 내수 시장 1억만 보고 만든 그 사이즈가 아니라 예. 미국에 갖다가 막 벌크로 팔 거. 그리고 베트남에 와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일부 있었어. 그러니 공장을 이따시만하게 지어놨는데 그런데 그 공장이 트럼프가 니넨 관세 40%야. 이 공장 놀면 베트남 망하는 거야. 중국 이중대라고 확신을 했구나. 확신을 한 거지. 그리고 이건 베트남 망한다고 하는 게 너 생각해봐. 너랑 나랑 요식업을 하기로 했어. 예. 근데 형 우리 한 번에 크게 가시죠 해서 성수동에서 예. 테이블 한 100석 규모의 예. 떡볶이집을 차렸어. 예. 야 근데 코로나 터졌어. 이거 우리 진짜 망한 거지. 그렇죠. 하루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겠어. 그렇죠. 종업원들도 한 20명 뽑았고. 그리고 테이블 100개 놓으려면 몇 평 계약한 그것도 거죠? 성수동에. 예. 그리고 또 뭐야 이게 또 걔네들 또 옷 맞춰 입는다고 유니폼 다 만들고 뭐 했을 텐데 예. 망한 거야. 그런데 형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홍대에서도 약간 변두리 지역에 연남동 쪽에 테이블 한 15개 놓고 형이랑 나랑 종업원 두지 말고 형이 주방 보시고 제가 홀 볼게요. 해서 둘이 했어. 그러면 이거 하루 고정비로 까먹어봤자 그렇죠. 우리 둘 인건비만 참으면 맞아. 되니까. 예. 그런데 베트남은 성수동에 가게를 차린 거야. 예. 그래서 베트남 주석이 깜놀란 거야. 어. 이거 40% 막아야 된다. 그래서 10%로 합의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해줘. 그래서 보잉기 전격 산다. 농산물 전격 산다. LNG 전격 산다. 다 약속했고 그래서 20%로만 깎아주십시오. 베트남산. 한국과 일본 15%인데 베트남 20%야. 20%로만 깎아주십시오. 얘기를 했어. 미국이 안 돼. 그러다가 결국 더 양보해서 어떻게 했느냐. 좋아 이렇게 하자. 네가 이번에 우리 물건을 아주 많이 샀어요. 니네 국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샀다. 귀여워. 잘했어. 잘했어. 좋아. 그러면 베트남산에 대해서는 관세 20%를 내가 부과해 줄게. 이것도 한국과 일본보다는 높은 거지. 높죠. 20% 부과할 텐데 제3세계 국가의 물건이 베트남을 경유했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건 40%야. 그건 못 봐준다. 그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제3세계 국가가 물건이 어디야? 중국밖에 없어 사실. 그렇지만 중국이라고 명시해버리면 이게 통상 분쟁이 돼버리니 그렇죠. 제3세계라고 표현한 거야. 여기에서 이제 베트남이 또 뒷골이 땡땡한 거지. 트럼프는 이미 트위터에 올려서 또. 그런데 잠시만요. 대통령, 미국 대통령 좀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산 물건과 제3세계를 경유한 물건을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우리 베트남에 V라는 회사가 있어. 예. B. 그냥 그 회사 브랜드야. 예. 거기에서도 공산품도 만들고 거기에서도 이제 자동차도 만들겠대. 예. 전기 자동차도. 예.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걸 꿈꾸는 회사들 중에 하나야. 예. 그런데 그 회사가 기술력이 우리만큼 있겠어? 없을 거 아니야. 없죠. 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나사 풀어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천지가 중국에서 부품 떼어오고 예. 한국에서도 일부 가져올 거고 예. 그리고 또 뭐 인도네시아나 뭐 다른 데서 자원 가지고 이제 만든 것도 있겠지. 예.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또 조립도 하고 또 본인들이 만든 부품도 넣고 패키징해서 미국 보내면 이건 중국 거야 베트남산 거야. 중국 거죠. 그러니까 그걸 중국 거로 얘기할지 예. 요거까지는 베트남산으로 봐야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이제 미국이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트럼프 또 마음대로 이건 모양이 딱 그 황금색으로 로고가 돼 있네. 이거 중국산 빼. 이거 빨간색으로 패키징이 됐네. 이거 중국산 빼.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결론이 뭐다? 어디까지를 제3세계 국가의 물건이 경유한 걸로 볼 건지 어디까지를 베트남 상권으로 볼 건지를 정하자.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거 나사 풀어보세요. 풀어봤어. 그랬더니
90% 가까이가 베트남에서 만든 게 아니면 그러니까 99할은 베트남에서 만들고 10% 정도만 해외에서 만든 게 아니면 이거 제3세계 국가를 경유한 걸 보자라고 미국 관료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이 다. 그럼 대부분이 베트남산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뭐 밀당을 반반 베트남은 우린 반도 우리 걸로 다 못 채운다. 그러면 뭐 6할은 해외 거 뭐 이렇게 이제 그 밀당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베트남도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게 아니야. 8월 말까지 뭐를 베트남산으로 볼 건지를 확정하는 그 딜이 남은 거야. 자, 그런데 베트남 입장에서 그럼 코너에 몰린 거지. 한국과 일본과 유럽이 생각보다 다들 크게 양보한 면도 있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제 베트남 부르겠지. 너 봤지? 니들보다 큰 형들이 이렇게까지 한다. 너 어떡하려고 너는 그러니? 뭐 할래? 너 진짜 어떡하려고 나한테 그러는 거니? 그러면 이제 베트남은 이제 다시 선택을 해야 돼. 좋습니다. 베트남산을 어디까지 인정만 해주시면 저희가 보잉기, 따따블 이번엔 맥스 기종으로 몇 대 더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뭘 더 해드리겠다든가 그게 아직 남은 거야. 그래서 이게 베트남이 그러면 세 번째 군집에 또 월스트가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면 1, 2, 3군집을 내가 평가를 했네. 네. 그 다음 4군집 정도에 네.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들어가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본 그 다음에 유럽도 이 군집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잘했다, 선방했다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영국이지. 영국. 영국은 기본 관세 원래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그 10%에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영국을 무조건 엄청 잘했다라고 말하기가 또 애매한 게 영국은 원래 미국에게 적자를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 정말 악랄한 게 마른 수건을 진짜 쥐어짠 거야. 진짜 마르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이게 그 수건이 찢어져요. 근데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에서도 국물 나온다고. 네. 그런데 이것도 관세 10%가 그래도 부과받은 거 아니냐. 적자인 국가가 관세 10%면 더 적자 폭이 커지는 거네요. 아닌 게 이건 트럼프 입장에선 10%는 생색내기야. 왜냐하면 자 그럼 미국이 그나마 영국에서 뭘 수입해 갔느냐. 항공기 부품이야. 항공기 부품. 롤스로이스나 이런 데는 그렇죠. 항공기 부품을 정말 잘 만들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미국이 꼭 사야 되는 물건이거든. 그거에 관세 부과하면 미국의 보잉사나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이게 흔들리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관세를 많이 안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어차피 쟤네 적재나 보고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왔고 그리고 영국 내에 중국색을 더 없애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부적인 것도 딜이 봐졌어. 그래서 이런 거는 본보기를 삼아 봤지. 영국처럼만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줘요. 자, 니들 뭐 살 건지 중국하고 어떻게 일 안 할 건지 이것만 들고 와. 그럼 기본과세 10% 부과할게.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본보기 역할을 영국이 해버린 거야. 유럽에 또 던지는 메시지가 될 수 그렇지. 있겠네요. 그래서 영국은 수혜를 봤다. 그리고 유럽이 15%잖아. 네. 그럼 아주 미묘한 마진을 남기는 제조 파트는 유럽 본토에서 공장 떠서 영국에서 생산하는 거야. 아니면 영국에 위탁 생산 맡겨서 미국을 보내는 게 관세율 5% 절감하는 거지.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조 부분에서 통상적인 마진율이 7.8%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8%인데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가 글로벌 밸류체인이 풀리 가동되다 보니까 한국의 마진율이나 일본의 마진율이나 유럽의 마진율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5% 관세 절감할 수 있다? 야, 이거는 큰 메리트가 있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보다 영국이 체결을 잘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는 맥락은 거기에 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 네.
제가 지난 편엔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적신호, 레드카드를 한번 꺼내드릴 수 있는 듯한 표현을 잔뜩 해드렸고 이번에는 좀 그래도 선방했다는 내용에 더 부합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이 관세 협정이 결국 우리가 그런 역사에 남을 사람을 기대하는 건 너무 과욕일 수 있어. 서희의 외교 담판. 그런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5천년 역사에 외교관 배지단 사람이 정말 수십만 명 있었겠지. 네, 그렇죠. 국가 대통령이나 수반들도 다 외교직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수십만 명 중에서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외교관은 서희 정도잖아. 거란 1차 침입.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서희를 기대하는 건 너무 우리 관료들에게 가혹한 겁니다. 너 왜 서희처럼 못했어?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한계, 분단 상황이라는 한계, 그리고 미국과 또 국제적인 밸류체인 또 중국이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맥락들을 다 종합했었을 때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우리 늘 제가 댓글은 절대 뭐라 안 하시잖아요. 네. 다들 요즘 품위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네. 그래서 또 근거를 또 우린 궁금한 게 근거니까 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근거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선방이라고요? 크크 웃고 갑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안 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네. 그게 좀 아쉽고 선방이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과 일치하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셨었고 어떤 부분이 일치했는지를 남겨주시면 나도 공부가 많이 될 텐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제가 좀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도 공부가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하여튼 제 의견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